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그린 캠퍼스라고 해서 제가 강의하는 곳에 항상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린 농업대학, 그린 원예대학 이렇게 강의를 다녀서 항상 그린자가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린 캠퍼스라서 텃밭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듣는 고려대학에서 그런 강좌인가 보다. 그러고 오케이 해놓고서는 제가 요즘 책을 2권, 3권을 동시에 2권을 내는 중이라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른 거를 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입에 밥만 들어가면 감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제 이걸 원고를 내라고 그러지. 그래서 보니까 그린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네. 이게 뭐 에너지와 관련되고 그래서 아니 이거 강사를 잘못 초대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문의를 했어요. 조기분한테 강사를 아무래도 잘못 선정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쪽에 하고는 조금 에너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텃밭 관련해서 강의를 듣고 싶은 거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뭐냐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하겠다고 그러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강사님들 보면은 다 그 방면에 전문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확실하고 이제 체계가 잡힌 분인데 저는 100% 실전형이에요. 저 원래 직업이 이제 글 쓰는 글쟁이라 방송 작가 생활했고 그러다가 텃밭은 그냥 취미로 하면서 12년째로 왔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뭐 농업대학을 다녔다든가 그런 식으로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전적으로 어떤 것이 현재 도시농업의 상황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관심 있는 파두가 방송 같은 데서 제일 관심 있는 프로가 뭔지 아세요? 요리, 먹방이라고 그러면 다들 막 열광하죠. 뭐 먹방으로 해서 안 뜨는 스타가 없어요. 뭐 꼬맹이들도 먹방 하면은 관심이 확 늘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먹는 거에 관심이 크기 이전에 이제 제가 도시농업 시작한 게 한 12년 정확하게 12년 전인데 그때 뭐에 관심이 굉장히 컸던 시기냐면요. 농약에 대한 공포가 아주 그냥 완전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뭐 맨날 프로에서 뉴스에서 뭐 어디에서 깻잎에서 농약이 검출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맨날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유기농업, 무농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때 뭐 한살림이니 뭐 녹색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주말 농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툭하면 텔레비전에 주말 농장 나오면은 뭐 인터뷰하시는 이제 분들이 그래요. 농사짓는 이제 분들이 뭐 농약을 안 짓고도 이렇게 잘 자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직접 기른 거를 먹으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인터뷰를 맨날 해요. 그걸 하루가 거르게 이제 맨날 방송이 나오는데 저도 그 시기에 거의 주말 농장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유기농업이나 뭐 무농약이나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았냐? 전혀 아니에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먹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하라면 제일 싫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알약 하나를 먹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하물며 먹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요리에 관심 있겠어요? 요리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맛집 있다고 해도 안 가요. 가기 귀찮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말하는 도시농업과 실전에서 돌아가는 도시농업의 차이를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전 좀 노골적인 스타일이고 가끔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로 저는 이제 베란다 원예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채소 기르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는 스타일인데 베란다에서 기르는 채소에 대해서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베란다에서 채소하면 안 되니까.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아니까 그렇게 하면 방송 말아먹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된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유다경 씨가 된다고 그랬다더라.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일제히 모두 다 베란다에서 씨 뿌리고 상추 기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달 있다가 농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겠죠. 그럼 이제 돈 날아간 거예요. 그거를 꼴 보기 싫거든요. 그걸 책임지기 싫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이 현재 상황이냐. 그거를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 책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썼어요. 책은 왜냐하면 양이 많으니까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는데 블로그에는 사실 못 쓰는 것도 있고 또 방송에는 아예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노골적으로 잘 얘기하기 쉬운 때가 어디냐? 강의 때. 강의 때는 할 말 못할 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누가 커트도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분위기만 좋으면 뭐 시간 제한 없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항상 강의 시간을 주면은 그걸 오버해서 얘기해서 항상 그 관리하시는 분이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는데 오늘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분위기가 안 타면 좀 짧게 끝날 것이고 분위기가 기분 나면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요.
뒤에 다른 타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에도 질문하실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옆에다 메모를 써놓으세요. 저는 이제 어디 맞춰서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고 현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21세기 도시농업이라고 그러면 사실 요즘 관심 있는 프로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뭐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뭐 툭하면 도시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이제 도시농업의 다큐멘터리 같은데 인터뷰를 해달라 그러면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왜 방송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현실을 얘기해줘야 되나. 근데 현실대로 얘기하면 많이 커트를 당하죠. 편집을 다 당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방송 작가였을 때도 이건 말은 너무 노골적인데 싶으면 커트를 딱 삭제를 딱 해버리니까 거두절미를 삭제를 해버리니까. 근데 강의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왜냐면 현실과 많이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는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쓰면은 같이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가려운데 긁어준 것도 있고 현실 상황을 확실하게 해주니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빼미 회원이라는 블로그를 하는데 올빼미 회원이라는 건 어느 인터넷 어디 들어가서든지 올빼미를 치면요. 제 블로그가 상단에 항상 떠요. 제 앞에 있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이름은 올빼미입니다. 왜 올빼미냐면 그 전에 농사 짓기 전에도 항상 글 쓰다 보면 이렇게 야행성으로 낮에 자고 밤에 글 쓰는 것이 배워가지고 인터넷에서 닉네임을 정하라는데 뭘 할 것이냐. 항상 듣던 소리 올빼미라는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빼미라고 진 거예요. 여기서 약간 이제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냥 이야기 삼아서 들으세요. 그럼 뭐 이걸 듣다 보면은 힘들죠. 21세기에 그럼 우리가 도시농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태동기예요. 사실은 시작은 많이 했지만은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제대로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12년 전에 했지만은 다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뭐 주말 농장하고 팻말 붙인 거 보면은 이렇게 일항 하나씩 이렇게 분양해서 주잖아요. 그런 주말 농장을 15년 전에 시작했지만 법이 만들어진 건 2002년도예요. 왜 법이 만들어지냐면 도시농업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나라에서 이걸 뭔가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법이 없으면 지원도 안 돼요. 부서도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2002년도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도시농업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뭐 농진청이나 뭐 중앙정부에서나 도시농업 관련 부서가 만들어지고 공무원이 처음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도시농업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가서 강의를 해요. 왜 도시농업이 무엇인가. 그분들은 이제 전업농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도시농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르고 싶은 채소 길러서 내가 먹기. 그런 차원을 생각했다면 내가 기르면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기르면 자기가 믿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믿을 수 있는 채소 먹으려면 솔직히 한 살이나 근데 사서 먹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믿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본인이 기른다 해서 유기농업이냐?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기농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여러분이 사서 늘 퇴비가 절대 유기 퇴비가 아니거든요. 믿을 수 있는 퇴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걸로 퇴비 줬다가는 유기농업 인증 마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마크를 받은 데서 하는 게 사실은 진짜 맞아요. 내가 기르었을 때 믿을 수 있는 건 농약을 덜 쳤다. 그런 차원이지 그에 따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뜨는 단어가 힐링이죠. 뭐 힐링에 대한 뭐 캠프도 만들고 뭐 인터넷에서도 힐링 하는데 힐링보다 저 먼저는 웰빙이 있었어요. 웰빙이라는 단어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웰빙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기래요. 근데 잘 먹는다는 얘기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생활 방식인데 요거는 2000년도까지 이제 막 제가 주말 농장 처음 시작할 때 참 떴거든요. 그래서 방송에도 웰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냐면 뜨는 단어는 몽상 방송에서 다 써먹어요. 웰빙. 그래서 뭐 요즘 프로에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보면은 자기가 텃밭한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힐링이에요. 도시농부는 웰빙을 위해서 하는가 힐링을 위해서 하는가 딱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는 건 뭐냐면은 웰빙이 아니라 힐링이에요. 왜냐면은 힐링은 뭐냐면 몸과 마음의 치유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얻는 치유적인 느낌, 감정의 변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농사의 목적이 있다는 걸 힐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러면 도시농업이 어떤 것이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도시농업이 무엇인가라는 말 자체도 없었고 도시농업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도시농부라는 말도 없었고. 근데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거 고민을 해본 결과 도대체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제 방송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방송 작가들은 반드시 어떤 게 있으냐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왜를 물어봐요. 왜? 무슨 사건이 터졌다. 왜? 꼭 왜를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농사에 관심을 준다. 왜? 보통은 관심을 준다 그러면 열심히 해요. 주로 그렇게 많이 한 게 뉴스에서는 요즘 도시농업이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항상 왜 농사 짓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처음 5년은 주말 농장에서 했어요. 주말 농장이 뭐 대규모 몇천 평 단위의 주말 농장에서 농사했는데 여기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면 재밌어요. 양복 쫙 입은 남자가 새벽에 헐떡헐떡 와요. 그 와가지고는 구두를 던지고서는 장화 신고 열심히 물을 뻘뻘 주고서는 빨리 헐레벌떡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역시 그 남자들이 막 퇴근을 해서 장화를 막 갈아 신고 막 돌보고 빨리 집으로 가요. 또 여자들도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요. 흔히들 주말 농장 하면은 식비가 줄어들겠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활비가 줄어들죠. 왜냐면 농장 임대료, 퇴비, 모종값, 왔다 갔다 하는 차비, 차 몰고 나면 기름값 억수로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마저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절대로 안 줄어요. 식분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생활비가 더 늘어나요.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왜 하느냐? 왜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근데 왜 하느냐?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 병원에 안 가려고. 내가 병원에 안 가서 내가 심리상담 안 받고 정신상담 안 받으려고. 내 정신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 풀 때를 찾으려고. 그래서 가니까 이건 뭐냐면 힐링 비용이에요. 웰빙 비용이 아니라.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정말 내가 이거 다 사 먹으면 훨씬 더 돈이 굳을 텐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수시로 해요. 근데 왜 하느냐? 보통은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또 많은 취미생활, 뭐 유행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뭐 너도 나도 주말 농장 한다니까 나도 하나 좀 해볼까? 어제도 밭에 가서 일하는데 누가 하이힐을 신고 차 이러고 오셨어요.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 갔다. 그런 분은 무슨 이제 또 구경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밭에 왔으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도 저 주말 농장 조그맣게 하려고요. 딱 보니까는 이렇게 유행으로 오신 거예요. 요즘 옆집, 앞집, 뒷집 우리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좀 해줘야지 엄마 된 도리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딱 그분 이제 몇 달 못 가요. 이제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이 웰빙에 대한 기대감. 근데 요거는 농사를 한 번 이렇게 접으면은 이 기대감이 박살이 나요. 왜냐? 도저히 길러 먹을 수가 없어요. 벌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딱 깨달았죠. 유기농이 대단한 거구나. 유기농에 대한 존경심이 이제 치솟아요. 유기농부에 대해서. 왜 유기농은 보통 착각하는 게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유기농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농약 안 친다고 생각하면 농약 안 치는 게 아니라 유기농에 해도 이렇게 합법화된 농약만 치죠. 믿을 수 있는 농약을 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일이 바빠요. 그 유기농에 통과되는 농약은요 되게 비싸요. 일반적으로 사는 농약은 요만큼이면 5,000원인데요. 걔네는 요만큼에 몇만 원 것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유기농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깨셔야 돼요. 왜냐면 그 유기농 하겠다고 나는 유기농 믿을 수 있는 농약만 치겠다. 그러면 돈이 억수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내가 하면 남편이 잔소리하고 남편이 하면 아내가 잔소리하고 그게 못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벌레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채소가 나와요. 부인이 가서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고 구멍 빵빵빵 나 있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아예 먹을 수 없는 채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깨지죠. 더 중요한 건 힐링 목적. 정서적, 근심적, 심적 이유 때문에 농사를 하는 건데 제가 처음 농사할 때 그랬어요. 저는 전혀 흙을 안 만져본 사람이에요. 아예.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완전 고향이 서울시 한복판이에요. 서울특별시 시민이고 서울에서만 살았고 화분도 안 길러본 사람이니까 화분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 뭐 호미를 알고 삽질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농사 첫 해 아주 대규모로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기록을 보면 아주 가관도 그 가관이 없어요. 근데 농사를 첫 해 지고서는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농사법이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왜 도대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에게 왜 농사 짓냐 물어보면요. 도시농부들이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왜 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짓는다.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주말농장 분들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주말농장 분들도 자기도 답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대충 주변에서 뭐
아, 뭐 시골에다 환상이 있는가 봐? 그러면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뭐 유기농업에 대해서 유기채소에 대해서 관심 있어? 그럼 그런가?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왜 내가 농사짓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거를 깨닫게 된 게 한 농사짓고 한 5년쯤 지나고 저는 왜냐 그 답을 찾으려고 5년을 버틴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 짓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가? 그거는 방송이나 많은 신문지 이런 데서 말하는 거하고는 더 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제 지난달에는 부산 박람회도 이렇게 큰 이렇게 농업 박람회가 많아요. 서울에도 박람회가 있고 이런 데 가면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강의할 때가 제일 난감해요. 이런 강의는 좀 괜찮아요. 소규모 강의가 사실 좋아요. 왜냐면 그런 강의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철학적인 것, 뭐 인문학적인 것 이런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답을 하려면 굉장히 강의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조금 분위기를 보니까 좀 어렵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약간 수위를 높일게요. 조금 이제 제가 왜냐면 강사님 이렇게 강의 요청할 때 보면 이렇게 질문해. 거기 오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고 물어보면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강의를 초등학교 3학년 단계로 맞춰야겠다. 그러다가 아니 레벨이 이런 데가 초등학교 6학년을 올려야겠다. 이거 중2 단계로 올려도 되는데 근데 어떤 데 가면요. 이거는 고2 단계로 올려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남양주 강의를 3일 했는데 거기는 한 고1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왜냐면 거의 다 노인분들이신데 레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할 말 다 하겠다 그러면서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분위기를 딱 보니까 좀 레벨을 높여도 될 것 같아서 좀 약간 빨리 그리고 세게 얘기할게요. 오늘 이제 도시농업이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그러면 도시농업을 지어야 되는가, 실상이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작물 재배법을 배우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작물법 재배법 배우려면요. 제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강의할 때 들으세요. 다음 달부터는 구리 YWC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재밌는 영화를 읽어보고서 내가 뿅 가서 강의할 때 꼭 써먹는 영화거든요. 영화 김씨 표류기 이거 한번 영화를 보세요. 여기 보면 도시농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는 난 이걸 만든 감독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영화 했는데 기억도 안 나죠? 텔레비에서 몇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코미디가 아니에요. 이 영화가 해놓고서는 왕창 망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딱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노골적이지 않고 아주 아삼삼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볼 땐 내가 강의 자료로 써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 남자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김씨예요, 그냥. 김씨인데 여자 김씨도 나오고 남자 김씨도 나오는데 여자 김씨는 빼먹을게요. 이 남자가 완전 도신인데 뭐 사업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카드도 연체되고 뭐 신용불량자 되고 막 그리고 애인도 도망가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어디에 여기가 한강 가운데 밤섬에 자기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한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여기서 탈출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가봤자 자기가 별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밤섬에 눌러 삽니다. 눌러서 여기 오리배 같은 데서 그냥 여기가 풀 덮고서 살고 여기서 살면서 그냥 그럭저럭 적응을 해요. 아예 탈출할 생각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표류돼서 오는 게 많잖아요. 한강 밤섬에 쓰레기 더미에 이런 짜장 스프 하나를 딱 발견을 해요. 근데 짜장 스프를 보면 사람이 딱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 이 짜장 스프를 보고 짜장면이 딱 먹고 싶으니까 탈출해야 되잖아요. 짜장면 먹으러.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이렇게 이랑을 딱 만들었어요. 보니까 제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호미도 없고 삽도 없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이제 궁금했지만 그에 대한 답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저 사람이 퇴비를 어떻게 줬을까? 퇴비도 없는데 농사 저거 하나도 안 될 텐데 근데 자기 인분 갖고 만들었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뭐 그 설명을 하다면 이게 농사 강의가 되니까 그것도 생략.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사 져요. 근데 이제 벌써 몇 달 됐죠? 딱 보니까 옥수수죠. 내가 옥수수 종자를 어디서 구했냐고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계속 그런 게 궁금. 종자를 어디서 구했을까? 저 사람이 어디서 육묘를 했을까? 육묘 뭐를 기르는 저게 됐을까? 퇴비도 없이 저거 자라기 옥수수는 비료를 많이 먹는데 저기 안 자랐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었지. 아무튼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이 정도 하려면요. 보통 4월부터 시작해서 한 7, 8월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개월수가 안 맞는데 그것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딱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 알을 수확해요. 근데 요때 요 장면을 한강에 보면 이제 바깥에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여자 김 씨가 은둔형 외톨이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들이 세상에 상처를 많이 받고 거기서 망원경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세상에 뛰어들지 못한 망원경으로 관찰하면서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이 남자가 딱 본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여자 몇 달을 관찰하니까 이 남자가 점점 농사를 짓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짜장 스프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 여자가 딱 생각해,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그런구나. 그래서 짜장면을 여자가 배달을 해요. 밤송으로. 근데 우리나라 짜장면이 안 간 데가 없잖아요. 돈만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배달부가 오리배를 타고 요걸 비릿하면서 이제 타타타 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웬만하면 좀 나와서 짜장면 시키세요. 그러면서 배달 딱 해요. 그래서 짜장면 딱 주니까 짜장면 자기가 먹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열로 앞으로 오세요. 여기 비었어요. 빨리 오세요. 카메라 안 걸리게. 제가 괜히 신경이 막 쓰이니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거절을 해요. 그리고 돌려보내고 계속 농사를 지어요. 왜? 이 사람의 농사 목적은요, 짜장면을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농사를 짓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를 깨닫고 변화되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시농업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감독을 보고 이 사람 감독이 뭘 좀 안 해?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그 사람을 보내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들여다보고 이게 이 사람이 농사 짓는 과정이 바로 처음으로 이 사람은 어때요? 도시인으로서 앉아서 머리만 움직이고 이 컴퓨터만 만지던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몸을 쓰게 됐단 말이에요. 몸을 쓰면서 얻는 그 변화가 이 사람은 온 거예요. 저도 몸을 쓰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앉아서 머리 쓰는 걸 제일 최고 지상 최대로 좋은 걸로 생각하고 몸 쓰는 거는 꼭 몸을 써야 되나 가능하면 몸을 안 쓰는 쪽으로 국내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입장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를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 제가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옥수수를 이제 마침내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요. 옥수수 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짜장면을 먹습니다. 먹는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의 그 김씨 표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농사가 무엇인가, 도시농업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추격적으로 설명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있다 이제 밤샘을 탈출을 합니다. 나옵니다. 이제 나오면 이제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겠죠.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요 단계까지는 개인적 차원이었어요. 요까지가 개인적 차원이에요. 자, 보여요. 저는 처음에 저 자신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마음을 고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잘하면 된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결론 잘 내면 된다. 사고를 바꾸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많은 우리들 그래서 책을 보거나 좋은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무슨 좋은 명언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사고를 바꾸는데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걸 위해서 많이 하지만 어느 단계 가면 한계에 부딪혀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책을 읽고 그래도요. 해결이 안 나요. 이게 아마 20대 대학생들도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이해가 가실런가 모르겠는데 저도 왜냐면 여러분 나이 때는 생각만 잘하고 이렇게 아는 것만 많으면 세상이 다 해결될 줄 알았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거를 중년이 나이가 되면 깨달아요. 아무리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몸을 쓰는 것이 내가 제일 안 한 게 뭐냐면 몸 쓰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뭔가 변화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건 안 했어요. 근데 농사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왜냐면 최악의 3D 같아요. 3D 농업 중에 3D 직업 중에 최악의 농사 같아요. 왜냐면 농사는 죽으나 사나 몸을 안 움직이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물론 기계화를 하지만 기계도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농사는요. 그래서 농사는 몸을 안 움직이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부터 뭐가 생각하냐면 재미난 게 처음엔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게 근데 50%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걸 딱 멈추고 몸을 움직이는 걸 했어요.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요, 어떤 때 한심해요. 내가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호미질하고 앉았지? 삽질을 하면 뭐가 되나?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책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아니라 앉아서 좀 좋은 강의를 듣거나 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근데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는요, 몸을 움직이면서부터 내 몸이 훈련이 되면서 재미난 게 정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정신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정신으로 해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건요,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고 몸으로 인해서 뭔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러면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신세계를 노력을 했는데 B등급밖에 안 됐다. 근데 몸을 움직이면 정신의 세계가 A등급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거를 처음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깨닫고 변화시키려 해도 안 되던데 사고의 변화, 정신세계 변화가 엉뚱하게 내가 과거에 그렇게 무시했던 몸을 움직이니까 이 정신세계가 사고세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정신세계를 위해서예요. 사고를.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김연아 선수가 운동만 해서 어떤 분은 아는 게 뭐가 있겠냐. 제가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 대학 강의도 거의 못 들었다 그러죠. 그죠? 고등학교, 중학교도 거의 학교를 간 적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학창 시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운동만 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머리가 비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몸의 세계를 최정점으로 올린 사람은요, 사고 세계도 달라져요. 거의 따라와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몸을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제가 뭐 블로그에 매일매일 농사, 오늘은 가서 밭을 한이랑을 팠네, 삽질을 했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어머, 올드베이님 너무 수고하시네요. 그런데 내가 오늘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럼 수고했다는 소리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삽질을 하면요, 수고했다고 다 그래,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고했어요, 좀 살살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이제까지 책을 24권짜리 한 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사람 한 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몸을 움직이면요, 그걸 책 한 권 읽은 것보다 더 빨리 그게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전에는 책에서 빨간 줄 치고 밑줄 치고 이건 꼭 암기해야 돼, 맞아 이러면서 했던 것이 일주일 되면 다 까먹었죠. 근데 몸으로 해서 맞아, 그때 책이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맞았구나. 그거는요, 몸으로 해서 배운 거는 죽어도 안 잊어먹어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 못해요. 제가 아주 기억력이 짧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아침에 먹었던가 그렇게 긴가민가한데, 재미난 거는 제가 하루 한 번 밭에 가면은 찍는 사진이 한 200장 정도 찍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1년이면 몇 장을 찍겠어요. 그걸 12년을 찍었으니까 몇만 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사진이나 뽑아서 이게 몇 년도 사진 같으세요? 그러면 알아요. 희한하게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매년 똑같이 기르는 고추인데 딱 사진 보면 저기 2009년도 고추 사진 같은데, 그럼 맞아요. 제가 지금 책을 쓰면서 사진을 지금 수백 장을 골라내거든요. 근데 편집자가 막 잘못된 사진 넣으면은 그걸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원본을요. 내 폴더에 사진이 수십만 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찾겠어, 그거를? 찾아요. 이거 몇 년도 9월 같은데? 찾아요. 내가 가끔가다 너무 까먹어서 내가 혹시 치매나 알츠하이머 온 거 아닌가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08년도 사진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치매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 차원의 궁금증, 그러고 생각을 하고서는 저는 도시농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블로그를 하니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블로그를 했거든요.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저도 그래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도시농업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없는데 인터넷에 모이면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숨어서 야금야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걸 어떻게 내가 도시농업을 왜 하는지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노골적으로 이래서 도시농업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에어컨이 안 되나 봐요. 되게 덥네. 연락이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도시농업을 하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이 들어온 게 도시농업이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중요한가를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정부 부처에 가서도 강의를 해요. 왜냐면 엉뚱하게 농촌진흥청 가서 강의를 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전업농은 해봤지만 도시농부들이 5평, 10평 농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생산성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전혀 달라요. 왜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성찰과 깨달음과 각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농사 지으면서 어떻게 이걸 가르쳐주느냐. 이 도시농업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가 국가에서 이제 농촌 도시농업법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도시농업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요. 제일 말리고 싶은 게 돈 들여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발 돈 번지를 뭐 10억 들여가지고 도시농업 공업을 만들었대. 딱 가서 보면은 딱 100명 하면 끝이겠어요. 엄바로 오줌벽에도 아니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필요한 걸 하려면 보다 다른 차원의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차원의 도시농업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가 주변에 얘기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 대학생분들의 이런 분들은 자신이 이런 쪽에 관련해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염두를 뒀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농업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전에 몇 년 전에 SBS에서 가난은 비만을 먹고 자란다는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를 보고서는 감탄과 비난을 제가 둘을 동시에 했는데요.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렇게 이제 몇 년 된 프로예요. 특별 프로인데 뭐냐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왜 비만한가?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나온 거예요. 부자들은 날씬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만해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마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거기 보면은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 과대 비만, 고도 비만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하려면 이쪽에 비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거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운동 안 해서 그렇다? 운동하고도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그렇게도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그 문제가 크거든요. 식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채소가 가격이 저렴한다 그러는데 채소 저렴해요? 주부들이 아니지 다 비싸요. 고기보다 더 비싼 게 채소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을 막으려면 고기를 먹이는 게 나아요. 채소를 10,000원치 사면요, 애들 잘 먹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쵸? 누구한테 채소를 10,000원치, 100,000원치 비싸게 사서 먹였어도 먹은 게 없다 소리 해요. 근데 고기를 10,000원치 먹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고기도 아니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참치캔 하나 던져주면 끝이에요. 근데 그 프로에서 이제 비만 아동의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맞벌이, 이제 엄마가 혼자서 일하시는 싱글맘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서 애가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가 무슨 그 영양을 같이 먹겠어요. 게다가 엄마가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나물 반찬을 해서 주겠어요. 힘들어. 간신히 끼니 때우기 바쁘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비만이 된 거예요. 애가 똑똑하고 이쁜데. 근데 내가 정말 열이 확 받았던 때가 뭐냐면 프로에서 이 가족의 식생활, 엄마가 이렇게 아이에게 식생활을 잘 챙기지 못해서 애가 이렇게 비만이 됐으니까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오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어때요? 직장 생활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없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소아들 문제는, 어린이들 비만은. 그 문제를 짚으면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골고루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할 것인가 해서 전문가를 그 가족에 붙여줬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약간 기함을 했는데 그 전문가 오셔서 하는 딱 엄마에게 요리를 보여주는 게 소고기를 다져서 뭐 채소와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보여줘요.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주부분들 아시겠어요? 그거 불가능. 내가 무슨 저 전문가가 정신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솔직히 도시농업에 관련된 사람이라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그런 이렇게 저소득층에 채소를 먹으라고 1년에 10만 원을 주면은 좋아할까요?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으로 무슨 채소를 먹어요? 상추만 먹어도 몇 번 먹으면 끝이네. 그쵸? 좋아 안 해요. 또 욕할 거예요. 10,000원을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해결이 안 나요. 한 가정에 10만 원씩 주는 걸로 해결이 안 나요. 제가 딱 그때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거는 텃밭 5평 주는 것밖에 없다. 5평 딱 주고 임대료 한 번 딱 내줘요. 연초에 10,000원만 딱 내줘요. 그리고 퇴비 한 푸대 획 던져줘요. 그러면 자기가 길러서 1년 내내 먹어요. 내가 볼 때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사람이 누군가에서 받아서 먹는 거하고요, 내가 길러서 먹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쵸? 기분이 달라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가장 그 힘든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나가면 바로 돈이에요. 나가져요. 주말마다 아빠 어디 나가. 근데 안 나가져요. 이게 나가면 돈덩인데 이거를. 근데 제가 제가 지금 농사 짓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뭐냐면 300평짜리 밭이에요. 제가 지금 농사 짓는 곳 300평짜리 밭인데 제가 밭을 5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지금도 저는 제 밭이 없어요. 5군데를 전전해가지고 완전 메뚜기처럼 옮겨 다녔는데 5군데를 옮기면 거의 2.5년 단위로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옮길 때마다 밭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토질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군데에서 농사를 오래 지으면서 나 농사 잘 짓는다, 내가 농법을 잘한다 하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도 믿질 않아요. 왜냐면 다른 밭에 가면 농사 안 돼요. 제가 농사를 굉장히 5년째 됐을 때 너무너무 잘 짓는다, 기고만장했었어요. 그래서 주말 농장 5년 했으니까. 왜냐면 이제는 눈 감고 해도 잘할 수 있어 하고서 기고만장했다가 이제 이사 가면서 새 밭을 딱 갔어요. 하나도 안 돼요. 완전히 왕초보가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 토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때 깨달은 게, 토양이 다르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농사 지으면서 농사 잘 된다는 사람 별로 믿지를 않거든요. 지금 농사 짓는 곳이 5번째 밭인데요. 여기에 같이 농사 짓는 분들 한 12명, 10가구 정도 돼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분들은 휴일이 되면 애들 끌고 다 와요. 그래서 풀어놓고 부모님들은 모여서 맥주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애들은 거기서 지들끼리 놀고 다녀요. 이거 한겨울에도 그래요. 한겨울에도 파카 탁 저질러 쓰고 와서 모닥불 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또 쉬는 날이면 오고 온 가족이 와서 애들은 거기서 맘대로 놀고, 그러니까 돈이 굳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집에 안 있어요. 아예 밥솥째 들고 와요. 솥째 들고 와서 여기서 그냥 탁 놓고 김치 넣고 애들은 와서 뛰어갔다 한 입 먹고 또 뛰어가고 자들끼리 놀고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4년째 보고 있어요. 근데 4년째 애들이, 어렸던 애들이 커가는 걸 보는데 저소득층들이 나갈 수 있는, 주말마다 나갈 수 있는 햇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내에 있으면 햇빛 볼 기회도 없어요. 저도 밭농사 치기 전에는 햇빛을 본 적이 없어요. 나가면 무조건 흐린 날에 언제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왜냐면 햇빛을 안 봐서 눈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선글라스 안 끼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제가 좀 신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금 도시농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주말 농장이 얼마나 비싼지 말도 못해요. 주말 농장 임대해봤어요? 지금 서울 시내는 3평에 10만 원 그렇대요. 내가 뭐 기절하게 생겼어요. 그런 거는 절대로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분양하는 주말 농장이 있거든요. 5평에 1,400원? 뭐 그래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약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거기서 경쟁 붙이는 게. 이거는 왜냐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지금 제가 본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해요. 상담을 많이 와요. 상담을 많이 하면은 뭐 굉장히 요즘 많아진 채세가 집에서 안 나가요. 방에서 안 나와요. 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본인들도 저는 참 활동하는 게 참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쉽지가 않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좀 그런, 굉장히 잘못했으면 지금 농사 안 했으면 제가 완전히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되기 딱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주로 그래 이런 얘기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심리 상담 받아보게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수년 전에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한 1회에 7만 원이었어요. 근데 심리 상담은 단기가 몇 회인지 아세요? 단기가 1년이에요. 단기 코스 1년이에요. 그래서 제일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데가 단기 1년에 500만 원이에요. 도시 서민에게 꿈도 꾸지 못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리 상담 경우에 터부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간 감기기가 지금 들어왔다. 그럴 때는 어때요? 약국에 잘 안 가죠? 그럴 때는 콩나물국 한 대접 먹고 땀 푹 내고 하룻밤 자면은 끝나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들이거든요. 심각한 게 아니라 가벼운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관절이 좀 뼈다. 그러면 집에서 어때요? 뭐 찜질하고 쉬면은 가만히 있으면 가죠. 병원까지 안 가고. 근데 이거를 내버려 뒀을 경우 심각해지면 그때 병원에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심리적인 것,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주어져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수시로 오고 자잘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요즘 우울증도 많고 뭐 조울증도 많은데 그거를 정신 상담에 심리 상담하면서 고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왜냐면 평생 갖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당뇨같이 평생 갖고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나를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혈당 체크 내가 하고, 그렇지, 당뇨 걸렸다고 맨날 병원 가지 않잖아요. 내가 내 혈당 체크하고, 내가 식이 조절하고, 그러면서 평생 끌고 가는 거죠. 고혈압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약하다, 멘탈이 약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오면은 이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들다. 시어머니가 앙앙거린 걸 내가 견디려니까 정말 여기 화가 푹 받쳐서 못 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수시로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가장 좋은 공간은요,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말 농장 오니까요, 재미난 게, 이렇게, 주말 농장 오니까 재미난 게, 이렇게, 은근히 이 사람들이 왜 밭에 왔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해요. 이해를 하게 돼요. 어떤 분은 뭐냐면, 집에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너무 잔소리가 심하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매일 24시간 케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밭에 갔다 올게요 하면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탈출해가지고는 밭에서 막 볼일 보고 집에 들어갔다가 좀 이따 또 스트레스가 확 받으면 나와요. 또 재미난 건 어떤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도 맨날 나오세요. 왜 나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피해서. 이 양반이 은퇴를 하고 나더니 집에 앉아서 맨날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피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피해서 나오면은 또 밭에 쫓아와서 또 잔소리를 해요. 저거 왜 저기 심었냐? 왜 저런 풀은 안 뽑냐? 그까지 쫓아와서 잔소리를 해요. 아주 재미나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피해서 아까 말한 그 직장인 남자들도 뭔가 직장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피해서 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하대요. 취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겪는 그 상사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를 풀을 길이 없으면 이제 가족한테 퍼붓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볼 때 내가 남편한테 한 말 말고 주말 농장 하나 계약을 해서 남편 딱 던져줘라. 그리고 남편이 밭에 나가는 거 일체 터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버려뒀대요. 진짜 그런가? 했더니 그다음부터 밭에 나갔다 오면은 그게 없어진대요. 잔소리가 확 줄어들었던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안 거지, 남편도. 내가 밭에 갔다 오면 그런 거.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어떤 것이 가장 크냐면 굉장히 두통이 심한 사람.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생각 많은 사람들 있죠. 나 생각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생각이 항상 돌아오고 뭐 잘 때 꿈꾸는 건 너무 뭐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 좀 안 하고 그 고민, 걱정, 스트레스, 앞날 걱정, 뭐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다 생각하느냐고 생각 안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변수로 써도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묵상을 하라는 둥, 참선을 하라는 둥, 별의별 게 다 안 돼요. 참선하려고 기도하려고 앉아서 눈 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밭에 나갔어. 첫 해 밭에 나가서 밭일 하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을 요거를 밭일을 하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을 안, 내가 도대체 2시간 동안 뭘 했지? 10분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시계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왜냐면 10분 이상을 생각을 안 하고서 내가 견디지 못하거든요. 뭔가 요즘은 스마트폰 특히 그거 중독이어서 스마트폰이라도 봐야 되잖아, 가만히. 근데 내가 어떻게 2시간을 아무것도 안 했지? 근데 그런 경험은 지금 12년째 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밭에 나갔는데 4시간 있었던 거예요. 4시간 있었다는 게 저는 안 믿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밭에 도착하면 사진을 찍고 나올 때 사진 찍으니까 시계를 봐요. 사진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4시간 있었어요. 내가 4시간 동안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한다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는 밭에 나갔다 오는 것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엉킨 회로를 착 정리하고, 삭제하고, 파일도 지저분한 파일 막 삭제해서 깨끗하게, 요즘 파일도 가끔 컴퓨터도 갔던 뭐라 그러지, 그거를? 한번 깨끗하게 해내죠. 깨끗하게 해서 정리하죠. 딱 그 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저는 이게 심리학 치료 차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텃밭 6개월. 나는 그렇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안 갔다 오면은 절대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원예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 원예 치료사가 나오고 있는데 텃밭 치료사는 아직 없는 게 저는 원예도 먼저 했고 텃밭도 하고 있는데 원예와 텃밭이 어느 게 세요? 좀 솔직히 말하면 텃밭 앞에 원예는 게임이 안 돼요. 왜냐면 텃밭은요 재미난 게 밖에 나가야 돼. 얘는
원예는 실내에서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간 거 이게 급이 달라요. 제가 원예를 먼저 했는데 원예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빠뜨려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첫 해부터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소질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밭으로 나가는데 밭에 나가니까 대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면 어떠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 초 지금 많은 모들이 죽었습니다. 벌써 5월 초에. 왜냐면 갑작스런 추위가 와가지고. 해마다 달라요. 저더러 12년 동안 농사하면 지겹잖아요. 맨날 반복되는 거. 안 지겨운 게 이유가 뭐냐면요. 기후가 한 해도 같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지도 않은 것이 뒤통수를 쳐요. 저는 항상 이런 거 시작할 때 올해는 어떤 놈이 나를 괴롭힐까? 어떤 놈이 뒤통수를 칠까? 왜냐면 갑자기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리기도 하고요. 해충이 완전히 전멸시키기도 해요. 병이 지나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들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면 이렇게 당연히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들이 거기서 아주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몸을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체험학습 보내죠. 가서 뭘 시켜요? 체험학습은 뭐 합니까? 크게 말해서 뭐 하세요? 뭐 하죠? 딸기 따기 또 고구마 캐기, 사과 따기 다 뭐예요? 밖에 나가서 몸 쓰는 거예요. 걔 왜 농부시키려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애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나가서 애들 태권도 시키는 거 왜 그래요? 몸을 잘 함으로써 어때요?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이 오고 이게 몸과 정신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잔뜩 이것저것 돈 들여가지고 시키면서 어른들은 자기가 괴로운 거는 왜 안 하나? 어른 체험학습은 어디서 해요? 안 해요. 어른들은 몸 안 쓰고 머리로만 굴리려고 그래요. 내가 몸을 안 쓰고 머리만 계속 굴리려고 그러면 어때요? 저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러죠. 근데 어른들도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별로 몸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러면 몸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신체적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체력이 이게 튼튼해지만 사실 약간 약골에 해당해요. 한의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운동하지 말고 운동하면 병나니까. 운동하면 병나는 체질이에요. 아주 얄미운 체질. 못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헬스클럽도 못 다녀요. 헬스클럽 한 달 반 다니고 3개월 물리치료했어요. 무릎 병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써먹지 못할 만큼 나쁜 체질이죠. 그래서 나는 딱 걷기 운동만 하면 딱 좋은 체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쁜 체질 가진 사람도 몸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은퇴자 재활인 장애인을 위한 기회가 있는데 다음 달부터 구리 YMCA에서 강장한 8회 코스가 있는데 거기가 은퇴자 장애인을 위한 커리큘럼이에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 분명히 혈로가 있거든요. 길이. 농사를 모르니까 이제 그걸 가르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위한 경험과 체험이기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먹을 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대단한 줄 알았어요. 먹는 거에 난 관심 없어. 나는 우아하게 살 거야. 나는 고상의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 놀 거야. 그랬는데 이 먹을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면요. 이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아침 저녁을 반드시 하는 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기예보 체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풍속까지 체크해요. 풍속 초당 2m? 이건 상당한 3m 상당한데 그걸 체크해요. 전에는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을에 단풍 구경 가고 봄에 벚꽃놀이 구경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 뭐 이렇게 신기한가? 그 정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도시농업 공간이 지금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로 말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네. 그리고 치료적 공간의 텃밭, 아까는 제가 말한 것 같이 좀 솔직히 교도소에서도 텃밭 농사를 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도 행정에서도. 저는 그거 외에는 왜냐면 앉아서 정신교육 말짱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 있죠? 그 야생초 편지 쓰신 분.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야생초 기르면서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누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중년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벗어났을까? 그 사람은 이렇게 농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정신적 괴로움과 분함과 원통함.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자살하기 딱 좋아요. 죄도 없이 간첩 누명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나? 나와서도 그분이 상당히 마음이 깨끗해요. 왜 그럴 수 있는가? 농사져서 그렇거든요. 100%. 그분 책을 완전히 내가 독파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농민과 소비자 간에 같이 연결해준 곳이 필요한데 지금 제 블로그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외국에서 있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하는데 거기서 농사 짓는 거하고 우리 농사하고 난 이제 스케일이 다르죠. 땅이 넓으니까. 땅이 다 넓은 데 사니까. 근데 그중 한 분이 이런 곳이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누가 내가 땅이 한 100평이 있다. 그러면요. 그 어떤 나라에서 하는 그 은행에다가 등록을 시켜요. 우리가 농지은행 같이 농통은행 같이 등록을 딱 시키면 거기서 그 지역에서 나 농사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요 하는 사람을 모아서 줘요. 붙여줘요. 그럼 거기서 농사 짓는 거야. 동네에서 농사 지면서 임대료는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땅 안 놀아서 좋고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땅을 쉽게 구해서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 같이 어디 땅 빈 데만 보면 몰래 도둑 농사 짓느냐 바빠요. 우리 집도 지금 우리 집 옆에도 빈 땅이 있는데 지금 공원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 봄에 벌써 다 비당을 만들어 놨어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 시에서 와서 사진 찍어가고 고발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거를 사진 찍고 있으면요. 안색이 환하게 변해요. 질려요. 고발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만큼 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파주는 굉장히 땅이 많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나이 들어서 농사 못 짓는 땅 뭐 몇천 평 단위를 파주시에서 받아서 주말농장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줘요. 그러면 그 임대료는 그 농민에게 바로 입금을 시켜요. 통장으로. 시에서 복도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 주변의 땅들은요. 빈 땅 굉장히 많아요. 파주에만 봐도. 그런 땅을 해달라고 제가 가는 공무원 관계 강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데는 없어요. 서울시에서 로드 특법 진행하잖아요. 네. 땅이 몇 평이나 준대요? 6평 정도. 6평. 네, 많이 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몇 명이나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이렇게 시외, 서울시 바깥에 외곽지대라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돈 많이 들이지 말라고 그러잖아. 돈 들여서 할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전에 전원형 주말농장 해가지고는 시에서 분양한 적이 있어요. 근데 100몇만 원 그래요. 멋있게 방가로 하나씩 져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몇 명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고 그런 곳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 자, 우리나라 도시농업 형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잘 많이 보는 주말농장이죠. 요 한일항씩 임대를 해요.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5년을 했어요. 이런 곳에서 두 군데서 5년을 했는데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고 주말농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일항씩에서 한일항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주면 임대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거는 옛날에 지금의 변함이 항상 없어요. 근데 이제 변화를 줘야 될 시기예요. 왜냐면 땅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빠져요. 안 나빠질 수가 없어요. 최악으로 가요. 왜냐면 농사 지을 때 제일 땅을 나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학비로 그런 것도 있지만 트랙터로 열심히 밀어버리는 거. 트랙터로 열심히. 이런 데는 왜냐면 봄이 되면 주인이 트랙터로 쫙 밀어서 열심히 갈아서 쫙쫙쫙쫙 걸어주고 이랑을 다 만들어줍니다. 트랙터께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땅을 다 망쳐놓고 가시죠, 이제. 그 땅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왜냐면 트랙터가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땅을 밟아대면 땅이 다져져요. 길바닥 만들 때, 도로 만들 때 열심히 롤러 같은 걸 밀고 다니죠? 딱 그 짝이 나는 거예요. 땅이 다져지면은 농사 지을 때 농토의 농토 문제점이 나올 때 보면 경반층이라는 꼭 나오거든요.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땅을 단단하게 이렇게 다 압축해 놓고 요 위를 갈아줘요. 부드럽게. 그러면 위만 싹 고슬고슬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밥 줄 때 도시락 할 때 밑에 꽉 눌러주고 위에 부드럽게. 그러면 어때요? 그 밑은? 이건 단단해서 식물이 뿌리를 못 들고 들어가요. 땅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랑을 하나씩 이렇게 딱 주면은 거기는 네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맘대로 해. 터치 안 해요. 그러면 그런 기계가 안 와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삽질해요. 삽질하면은 사람이 안 다져지는 거예요. 제 밭이 지금 그 밭이에요. 그래서 힘든 게 농사예요. 그냥 힘이 안 들면은 농사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동네 마라톤 이게 열심히 조깅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드세요? 집에서 쉬셔야지. 아, 뭐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 아우, 불쌍해. 집에 가서 쉬어. 이러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힘들라고 뛰는 건데, 살 빼려고 뛰는 거, 건강에 쓰는 건데, 딱 그거예요.
내가 힘들라고 농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은 생존가야? 삽질은커녕 달리기도 안 할 수들이에요. 근데 나는 열심히 좀 몸 좀 쓸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햇빛을 볼 기회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하면 그만이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그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그걸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문제는 이제 나이 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자체 운영 논자 파주예요. 파주에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멋지게 해놨죠. 이렇게 한 평에 2,000원도 안 된 돈 내고 농사 지으니까 얼마나 신나게 좋겠어요. 그래서 주지 이런 곳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내가 볼 때는 서민들 위주로 그리고 특히나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선택적으로 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솔직히. 그 다음에 내 맘대로 봐. 이건 뭐냐면 어디 빈 땅이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달겨들어서 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몰수한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밭이 여기 보세요. 안내문. 본 토지는 토지공사 소유로서 무단 경작 시 고발 조치함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이렇게 아파트 만들려고 지금 빈 땅인데 여기 다 지금 어느새 들어온 거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다 대단해요. 근데 얼마나 불안해 떨면서 농사 짓는 줄 아세요, 이분들? 내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거 찍는 게 취미니까 카메라 들고 나서면요 다 긴장을 막 해요. 그러면서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고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안심을 해요. 언제쯤 없을지 모르니까. 제발 그 불안하지 않게 농사 짓게 좀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식으로 딱 좀 그렇게 농사 짓게 좀 해주세요. 시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건 제 밭입니다. 제 밭이 딱 300평이에요. 근데 제 밭은 재미난 게 주변이 다 논인데요. 김해평이와 같이 논만 수만 평인데요. 수만 평의 논이 쫙 펼쳐진데 여기 딱 300평 점 하나 딱 찍은 거지. 거기만 밭이에요. 왜냐면 논이 거기 나온 거를 이 밭주인이 300평만 딱 사가지고 흙을 메꿔가지고 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전업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뚜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제일 큰 피해주는 해충이 메뚜기예요. 그래서 메뚜기는 못 막아요. 정말. 근데 주변에 다 농사짓는 전업농들이고 대대로 농사짓는 분들 사이에서 300평이 농사짓는데 누가 제 밭에 와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절대로 못 찾을 것이다. 저도 잘못 들어가 못 찾아요. 엄청나게 넓은 그 평야수에 돼 있기 때문에. 파주는 논이 아주 대세인 데거든요. 논하고 과수. 여기 첫해 이제 이렇게 일항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한 농사는 정착형 농사예요. 왜냐면은 주말 농장도 앞으로는 정착형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한 같이 한 자리에서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게. 왜냐면 매년 단위로 주인이 바뀌니까요. 땅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있는 대로 갖다 퍼부어요. 오랜만 농사 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땅들이 다 과다비료예요. 비료가 너무 심해요. 이건 사람 비만 한 거 이상으로 나빠요. 그러니까 비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도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비료 투성이 돼가지고 안 좋아지니까. 근데 내 밭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계속 대대로 내가 농사 질 거다. 내년도 후년도 농사 질 거다. 그러면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밥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자 텃밭이에요. 가장 테두리 둘러서 여기다 흙을 메꿨어요. 옆하고 좀 다르죠. 옆은 그냥 일반적인 멀칭이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풀도 날라와서 앉고, 근데 여기 허브를 많이 기르기 때문에 겨울나면 내년에 다음에 또 올라와요. 왜냐면 일항을 안 없거든요. 기계가 오질 않아요. 첫 해만 기계를 썼고 두 번째부터는 절대 이러고 하질 않아요. 냅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있어요. 자, 이거 봐요. 여기 첫 해 기계가 와서 다져준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이런 기계가 와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니까 다져졌는데 지금은 상자를 만들어서 흙을 부었어요. 그래서 퇴비를 붓고 섞어주는 거거든요. 토질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거는 제 책이 도시농부 올빼미의 텃밭 가이드거든요. 거기 보면 흙의 변화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나오는데 블로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블로그에는 안 담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금 맨 마지막에 토양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토양을 그야말로 말하면 반에서 꼴등하는 애를 서울대 보낸 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1년 만에 2년 만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근데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토양을. 퇴비가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퇴비를 많이 넣으면 변해요. 첫 해는 퇴비를 한 포대 넣었으면 올해는 3분의 1포대만 들어가요. 갈수록 퇴비량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현재의 밭이에요.
근데 주말 농장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분양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분양하고 여기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은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장마 때문에 그래요. 장마 때 한 달 내내 비 오면서 좋은 영양분이 싹 쓸어나가요. 흙도 다 쓸어나가고. 진짜 그래서 흙은 너무 많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흙 없어요. 흙이 다 쓸려 내려가요. 지금 바닷가 어때요? 모래사장이 줄어들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해운대 갔을 때는요, 모래사장이 얼마나 멀었냐면요, 걸어도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닿았어요. 여기까지 좀 닿아보려고 바닷가 가서 해운대 가서. 근데 아무리 가도 물이 여기 차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운대 가면 어때요?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 꼴딱 그러대요. 이게 모래가 다 쓸려서 내려가서 그래요. 근데 땅도 그래요.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걸음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밭은 그렇지 않거든요. 흙이 한 점도 안 날아가요. 그러게 이런 밭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밭이고요. 그래서 도시농부에 대해서 이제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도시농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도시농부는요, 가장 착각하는 게 전업농의 축소판이 아니에요. 내가 전업농이 1000평을 한다 그러면 내가 10평 하니까 100분의 1로 축약해서 하면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전업농의 자료를 공부해가지고, 원래 공부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라 방송작가들의 특징이 뭐 하나 아이템 한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그 방면에 전문가 다 만들어요. 여러분이 방송에 무슨 프로 한다 그러면요, 특히 뭐 어떤 특집 프로나 어떤 심층 취재 이런 프로가 있으면요, 특히 과학이나 이런 거 하면은 책 한 권 읽어보다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책을 수십 권 읽고서는 만들어낸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해서 축소해서는 적용했는데 농사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전업농가는 농사 목적과 농사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전업농가는 생계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다수하기 목적이에요. 그리고 대규모예요. 전업농이 100평 해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요. 300평도 굶어 죽어요. 1000평 단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대규모니까 농사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농법을 쓰면은 대박 망해요.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재미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전업농 방법 했는데, 따라했는데, 한 3, 4년 됐는데 농사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재미가 없을까? 이제 또 시작한 거예요. 왜 재미가 없을까? 연구를 했더니, 고민을 했더니, 내가 전업농 방법을 따라했구나. 내가 김연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좀 한번 피겨를 좀 배워볼까 해서 오늘 당장 링크에 가서 처음 탔단 말이에요. 근데 김연아처럼 훈련했다간 내일 모레 장사 지내기 즐기는 트리플 너치를 찐다시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연아가 훈련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냥 나는, 내 소망은 그냥 링크를 한 바퀴 무사히 돌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뿌듯하다 이러면 된 거예요. 목적을 거기다 둬야 돼요. 도시농업도 딱 그거예요. 나 자신이 적당히 피곤하고 적당히 이걸 기르는 즐거움과 햇빛을 보는 즐거움,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얻는 그것이 포인트를 둬야지, 다수학을 목적으로 하면요, 딱 망치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그러니까 제 농사 방법도요, 다수학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농사를 깨닫게 하는데 포인트를 둬요. 그러니까 농사 방법이 다르죠. 작물 선택도 달라야 돼요. 도시농부의 농사는 여기는 안 쓰이는지 모르지만, 전업농은 300평 농사 짓는다면 뭐 하냐면은 고구마, 옥수수 하나만 딱 길러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30평인데 몇 작물 기르겠어요? 30평 기르거든요. 30평 하거든요. 한 16개. 16개. 많이 잡았네. 또 딴 분이요. 예? 저 올해 연초에 딱 세봤는데 100개 넘었어요. 올해 많이 줄였어요. 150작물 했거든요. 그저 작년에는요. 100개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야금야금 또 늘어나요. 야금야금 하나씩 늘으니까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10까지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요? 그래요. 다 들어가요. 방송에 얘기했는데요. 다 꾸겨 넣어요. 그게 왜냐면 수학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거 했다가 누군 그래요. 그거 길러서 누구 코에 붙여요? 아니, 우리 집 코만 붙이면 됐지 왜 남의 코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쌈채소도 우리 집 먹으려면요, 딱 요만큼만 심으면은 우리 집 터지게 먹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랑을 몽땅 갖다 뿌리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처치는 못하고 앞집 뒷집 돌리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의 모양도 다르고 수확물, 가물도 달라져야 돼요. 전업농업 방식에는요, 농사에는 가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물이 뭐냐면 수확한 걸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게 집에서 보관 가능하게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종 정도 하면은 갈무리도 100종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에 웬만한 양념은 다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살림꾼이라는데 살림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농사는요, 이렇게 수확물 갈무리, 이제 갈무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모르는데 도시농업은요, 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에 해당해요. 이 갈무리까지 합쳐져야지 농사 완성돼요. 저는 초반에까지만 해도 농사 짓는 데 포커스를 맞췄지 요리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리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확물이 이렇게 갈 때마다 이만큼씩 강물줄이 가져와요. 이거 먹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남자 농부들이 수확을 하면은요, 집에 안 가져가고 주변 사람 주는 소리 있어요. 그래서 왜 안 가져가서 했더니, 가져가면 마누라가 저 땅을 또 갖고 와서 나를 일시킨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농사를 지면은 부인들이 이제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시장에 가면 다 다듬은 걸 갖고 오는데 이거 흙 묻은 걸 갖고 와가지고 나를 또 일시켜 먹는다고 뭐라 그래서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딱 그 짝이었다니까. 이걸 어떻게 먹나. 그래서 농사 초반에는 앞집, 뒷집, 옆집이 아주 잘 먹고 살았어요. 저 덕분에 다 퍼졌냐고. 그 집의 모든 채소를 제가 다 줬다니까.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아니 내가 뭔 짓을 하는 거지? 이거 줘도 자꾸 주면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괘씸해 이제 점점점 괘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거 뭐하는 내가 정신 돌았나? 그러면서 그리고 또 내가 내 자신의 뭔가 깨달음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면서 아니 거기 온 수확물을 내가 이렇게 버리다니?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네? 그러면서 이제 갈무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갈무리 했더니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리하기 싫은 사람이 갈무리 하려니? 하는데 내가 그렇게 30-40년을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던 나의 그 기본적인 버릇 습관이 갈무리 하면서 바뀌었어요. 제가 지구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6개월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니 이걸 하면서 그걸 또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작심삼일 뭐 페인트 써가지고 벽에 붙이면 뭐예요? 벽에 붙인 거 보는 것도 안 봐요. 나중에는 그것도 안 보는 사람인데. 근데 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지구력이 생겼어요. 지금은 뭐 5년짜리 계획도 세워요. 해요. 그대로 해요.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구력이 떨어지고 저는 참을성이 없고 모든 일 계획 세우면 작심삼일이 이런 사람은 농사지겠어요. 진짜로 변해요. 제가 좀 슬픈 일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20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지금 4년째 하거든요. KBS 1라디오에서 하는데 4년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성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 농사 지면서 내가 이 변화된 거를 20대에 깨달아서 했으면 내가 정말 지금하고 다른 차원에 있을 텐데 내가 꿈꿨던 것들을 내가 그때 했을 텐데 그때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계획을 세우면 1년 걸려서 하면 이걸 언제 해? 2년이면 2년씩이나 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5년짜리 계획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슬픈 게 나이가 많고 체력이 딸리고 그렇게 좀 슬퍼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에만 알았어도 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하면은 내 기질적인 문제다 그러면 그 기질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바꾸면 무조건 농사지었어요. 제가 진짜 답이에요. 왜냐면 저같이 농사와 정반대, 기질과 정반대였던 사람이 정말 손에 물 튕기는 거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농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까 힐링이라고 했죠. 치유농업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인들의 치유를 위한 농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그 뭐 번드르르한 뭐 농장, 번드르르한 시설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땅만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정착형으로 농사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그것만 해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위주 농사 외에 과정적인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왜냐면 그 강의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거기에서 농사에 대한 간단한 책자 같은 걸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딱 펼쳐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농사지면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 전업농을 위한 자료들을 압축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농사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면 저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 밭이에요. 겨울에 한겨울에 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아빠랑 나와서 애들 풀어놓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농부에게 농사란 갈무리와 작물치의 반반이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이제 가끔 이거는 이렇게 요리하다, 저건 저렇게 요리하다 내가 올리거든요. 그러면
요리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먹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잘하는 사람 같이 됐지만 사실은 뭐 요리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무리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쭉 들어봤죠? 지금 쭉 한 얘기 압축한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도시농업을 시에서 하거나 그럴 때 반드시 강조하니까 도시농업은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복지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농사 지어서 우리 식구 배불리 먹고 식비 안 들겠다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위해서 여기 또 수도시설이었기 때문에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은요, 집에서 양동이로 팔 빠지게 물동이 다 들고 와요. 낑낑거리면서. 오늘도 오면서 차 몰고 오면서 봤어요. 낑낑거려서 들고 또 유모차에다 물통 싣고 와요. 저도 그러고 다녔거든요. 물이 없는 데 다니면 주로 유모차를 어디 버리는 거 주워다가 거기다 물통 바리바리 싣고 오거든요. 그분들이 먹을 게 없어 오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풀어야 될 것이,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식비 절약이나 뭐 유기농 차원에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휴식 공간으로 텃밭.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돌리는 자장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가장들이 볼 때는 참 애들 데리고 저거 나가면은 돈 많이 깨졌을 텐데 돈 많이 굳었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휴경지를 위한 주말 농장. 그리고 텃밭 교육 필요하고. 자,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끝낼게요. 이거 사람들의 경험에 텃밭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뉴욕 센트럴파크 아시죠? 여기가 100만 평이래요. 여의도보다 좀 크대요. 근데 뉴욕이라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 아니에요. 그쵸? 뭐 강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100만 평을 정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저걸 갖다 빌딩을 세우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근데 이거를 만든 게 1857년이래요. 이거 만들었을 때가. 근데 그때는 도시농업에서 개념도 없을 때잖아요. 그리고 아무 개념 없을 텐데 이거를 시에서 딱 우리나라 그린벨트 해놓고 아무것도 못 짓게 하듯이 딱 잡았대요. 잡고서는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굳이 저렇게 넓은 땅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랬대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이만큼의 면적을 공원으로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만큼의 면적에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다. 지금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뛴단 말이에요. 조깅하고 쉬고 청소년들 문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서 쉬고 이런 공간이 없어 봐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심각하죠? 굉장히 성견지명 있는 말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텃밭이 굉장히 많아요. 아름아름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화분에다가 좀 심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것이 만약에 텃밭이 다 없어지면은 저분들이 다 어디로 가나? 정신병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고. 저도 정신병원 안 가려고 지금 텃밭을 하는 거고. 왜냐면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저는 텃밭을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사회적 차원의 도시농업이라 생각하고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도시농업이 나가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도시농업 이렇게 텃밭 한 사람 볼 때 저 예사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이것이 없으면 어디 가서 숨을 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계기가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도시농업이 어떤 차원에서 하는가 볼 때 분명하게 이것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